Menimcha undan oldingi o'yinda ham Xitoy bilan o'yinni ko'rganimizda ham bugun ham ko'p Koreya futbolchilar 한국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꺾으면서 숙명의 한일전 결승을 맞이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 전반적으로 단단한 데다 국가적 차원에서 꾸준한 지원과 투자 덕분에 운영체계가 잘 잡혀있는 조직력을 갖추고 2대1 준비해왔기 때문인데요. 우즈벡은 현재 같은 연령대에서 아시아 최강으로 꼽히는 수준이지만 그 이상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 내내 갖가지 비매너 플레이를 동원하고도 한국 경기력을 따라잡지 못했던 우즈베키스탄은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4강전에서 한국은 정우영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2대1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거친 플레이를 동원했고 한국 선수들은 수차례 부상 위기에 놓이기도 했죠. 우즈벡 선수들은 전반전 시작부터 이강인을 노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한국 선수들에게 따라붙어 팔꿈치를 찍는 등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후반 27분에는 브리에프가 패스를 받아 침투하는 조영욱에게 무모한 태클을 걸었습니다. 조영욱은 정강이를 부딪혀 고통스러워하며 그라운드에 몇 바퀴 굴렀고 태클을 건 브리에프도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누워 죽은 듯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보이는 이 과정에서 선수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즈벡의 다브로노프가 송민규를 심판 몰래 계속 때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너무도 이 상황을 잘 참아넘겨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민규는 누워있는 브리에프 선수 옆에 공을 가져다 놓으며 프리킥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러자 다브로노프가 다가와 송민규의 오른쪽으로 바짝 붙더니 심판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왼손으로 재빨리 등을 가격했습니다. 등을 맞은 송민규가 다브로노프에 항의하며 다가가자 다브로노프는 송민규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기도 했죠. 이후 다브로노프는 사과를 하는 듯 송민규 선수의 얼굴을 살살 어루만지는 듯 하더니 톡톡 얼굴을 건드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에 힘을 실어 딱을 때리는데요. 가만히 있을 송민규가 아니죠. 송민규는 가슴으로 밀치며 항의하면서도 우즈벡 선수가 한 것처럼 심판의 눈을 피해 교묘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순 없었으나 손짓과 함께 상대를 조롱하는 듯 미소를 보이며 상대를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더니 이내 심판 뒤로 달아납니다. 다브로노프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다가오자 송민규는 재빨리 동료 선수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속 거리를 두고 몸을 움직이면서 다브로노프를 향해 손짓하며 뭔가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송민규가 내내 웃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송민규는 흥분한 우즈벡 선수와 정면 충돌하는 대신 웃는 표정으로 상대를 조롱하며 복수전을 이어갔습니다. 다브로노프는 점점 더 화가 폭발하는 표정이었으나 웃는 얼굴로 깐족거리는 송민규의 도발에 멘탈이 털려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하고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해외 축구 팬들에게도 공유되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실력이 모자란 우즈벡의 발악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대처한 한국 선수들.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즈벡이 보여준 몰상식한 비매너 플레이는 마치 일본 스텝으로부터 물을 빼앗아 마시면서 때리려는 듯한 액션으로 위협까지 하던 북한과 쌍벽을 이룬다는 평가인데요. 자신이 무모하게 온몸을 던져 태클을 걸고 스스로 부상을 입은 척 경기장에 누워있던 브리에프는 결국 심판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자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뛰어나갑니다. 브리에프의 퇴장으로 더 이상 공격력을 회복하지 못한 우즈베키스탄은 더 이상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한국에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티무르 카파제 우즈벡 감독은 이번 경기가 한국에 유리했다면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카파제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우즈벡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에 대해 언급하며 오히려 한국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이 다수의 경고를 받았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기도 했다. 선수들에게 감정 표현을 좀 줄이라고 말하고는 있다. 선수들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한국 선수들이 쓰러지면서 시간을 끌려고 한 부분도 있었다. 심판이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한 것도 있다. 나는 경기가 더욱 더 공정하길 바란다고 말했죠. 그는 심판과 한국 탓에 경기가 공정하지 못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긴 했지만 한국이 강한 상대였단 사실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은 정말 뛰어난 팀이다. 전술이나 조합에서 크게 우세했다면서 우린 아직 어린 팀이라 강한 팀을 상대로 경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이 경험에서 도 앞섰다고 실력 차이는 인정했습니다. 축구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악연이 있습니다. 선수 시절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뛴 경험이 있는 카파제 감독은 29년 만에 우즈베키스탄을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강에 올려놨으나 한국을 넘진 못했습니다.
이전부터 우즈벡은 이미 한국을 상대로 심각한 깡패 축구를 시전해왔었는데요. 한국 U22 대표팀은 2015년 킹스컵 당시에도 우즈벡 대표팀은 도를 넘는 폭력 축구를 선보였고, 우즈벡 선수들은 공보다는 한국 선수들을 노리는 듯 비매너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발을 한국 선수들의 얼굴까지 차올리는가 하면 공을 두고 경합하던 심상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나 후려쳐 2명이나 퇴장당했죠. 당시 우즈벡의 폭력 축구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는데요. 영국 매체 미라는 우즈벡 U22 대표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축구팀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우즈벡 선수의 주먹질은 살인 미수 혐의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에는 축구 경기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우즈벡 22세 이하 대표팀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이며 아마도 비밀리에 양성된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깡패 축구 논란에 휩싸인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선수들의 비스포츠적 행위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에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선수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2018년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도 우즈벡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발목을 노려 공격하며 거친 몸싸움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 선수는 당시에도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고 말았지만 이상하게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을 상대로 비매너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은 일본과의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국은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립니다. 한국은 2014년 인천 8강 한일전에서 1대0으로 일본을 이겼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도 결승에서 한일전을 벌였고 연장 승부 끝에 한국이 2대1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황선홍 감독 역시 현역 시절 아시안게임 한일전 승리 경험을 가지고 있죠. 당시 한국은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8강에서 개최국 일본을 만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의 간판 스트라이커였던 황 감독은 이 경기에서 결승골 포함 2골을 터뜨리며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황 감독은 히로시마 대회에서 무려 11골을 폭발하며 득점왕까지 차지했는데요. 그러나 금메달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일본을 꺾은 한국은 8강에서 우즈베키스탄에 0대1로 졌기 때문입니다. 황 감독은 이번 아시안게임 지도자로 현역 시절 이루지 못했던 한을 풀겠다고 하는데요. 황 감독은 다시 한일전이 된 결승전에 대해 이율 막론하고 승리해야 한다면서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 다 같이 합심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금메달을 따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선수들 역시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경기에서 다친 선수들이 심각한 부상이 아니길 바라며 결승전까지 잘 마치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